안녕하세요. 캐드 강사 AI입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명령어 강좌를 들었으니까 이제 그것들에 해당하는 이제 종합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센스가 좋으신 분들은 그 내용만 듣고도 혼자서 충분히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 이제 약간 이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감이 잘 안 오실 때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일부 예제에 대해서 가서 이제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예제 모든 걸 다 제가 풀어드리진 않을 거고요. 이전에 했던 예제 풀이와 똑같이 일부 예제들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범위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번엔 예제 양이 좀 많아요. 많다 보니까 강좌가 이제 여러 번 나눠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나눠서 작업이 될 것 같고 뭐 올릴 수 있는 한 최대한 올릴 거고요. 자, 일단은 그리기 전에 레이어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작업은 제가 보여드리는 건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레이어 작업은 저는 이제 지속적인 그 레이어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다음 강좌부터는 할 거고요. 자, 레이어를 만드는 법은 이제 요번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그렇게 보여드린다고 해서 레이어를 만들어 놓은 파일을 저장을 해놓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전에 레이어를 설명할 때도 설명을 드렸겠지만 레이어 기능이 몸에 확실하게 배기 전까지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꼬박꼬박 레이어를 만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일단 레이어부터 만들고 가죠. 자, LA 치고 엔터를 치면 도명층 특성 관리자 창이 뜨겠죠. 자, 여기서 이제 레이어를 만들면 되겠죠. 자, 일단 이름이 선택된 상태에서 엔터를 치고 자,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얘는 윤곽선. 양식도 안 만드는데 윤곽선을 만드네요. 네, 일단은 만들어 놓을게요. 자, 엔터 한 번 더 치고 자, 이번에는 외형선. 자, 엔터 한 번 더 치고 이번에는 숨은선. 자, 엔터 한 번 더 치고 이번에는 중심선. 엔터 한 번 더 치고 이번에는 가상선. 엔터 한 번 더 치고 자, 가는 실선을 더 만들죠. 가는 실선.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단은 총 6개 레이어를 만들었고요. 자, 이제 레이어별로 이제 선 색깔을 바꿔야겠죠. 자, 가상선 제일 가는 실선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자격증 시험 기준으로 만들었으니까 자격증 시험 기준에서 이 빨간색 또는 흰색이었죠. 가는 실선, 가상선과 같은 굵기의 선을 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빨간색 잡겠습니다. 자, 색인 넘버를 입력할 수도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수문선은 0.35mm 중간선을 사용한다 그랬죠. 노란색을 쓸 겁니다. 자, 노란색의 색인 넘버는 2번이었죠. 자, 그 다음에 외형선은 녹색을 사용한다 그랬죠. 0.5mm 선. 색상 넘버로는 전에 제가 한번 실수했는데 3번. 네, 3번이 녹색이죠. 자, 윤곽선. 자, 윤곽선은 가장 굵은 선 0.7mm. 예, 자격증 시험에서는 예, 파란색 선을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파란색 선의 색인 넘버는 5번이었죠. 중심선은 마찬가지로 제일 가는 선. 그렇죠? 제일 가는 선. 빨간색.
사용한다 그랬죠. 자, 이제 색상은 다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 종류도 바꿔야죠. 레이어 1이 하나 더 만들어졌네. 얘는 불필요한 레이어니까 지울게요. 컴퓨터가 좀 버벅거리다 보니까 레이어가 만들어지는 상황을 바로바로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저런 실수가 좀 발생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는 실선 컨티뉴어스 실선이니까 그쵸? 가상선은 팬텀이어야겠죠. 이점대선.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캐드가 실행되면 선중률을 실선 외에는 갖고 오지 않는다. 그래서 뭘 해줘야 된다 그랬죠? 로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로드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서 불러와 주면 되겠죠. 자, 필요한 선을 한꺼번에 불러오겠습니다. 1점대선은 센터를 사용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또 필요한 선은 자, 파선인 히든.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선은 자, 팬텀 2점 세선이 필요하죠. 자, 일반적인 제도 상황에서는 실선과 1점 세선, 2점 세선, 파선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선이 사용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선택된 건 가상선이니까 가상선은 2점 세선을 사용하죠. 팬텀을 선택하고 오케이. 자, 수문선은 파선을 사용한다 그랬죠. 히든을 선택하고 오케이. 자, 외형선은 그냥 실선일 거고요. 그 다음에 윤곽선 실선일 거고요. 중심선이 1점세선이다. 그래서 센터 오케이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6개 레이어를 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레이어 창은 닫아주면 되겠죠. 자, 이래 놓고 이제 바로 작업을 실행하느냐? 자, 아니에요. 자, 일단 커렌트 레이어를 바꿔줘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들은 외형선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될 선의 색상은 외형선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본 레이어, 커렌트 레이어로 외형선을 깔아놓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커렌트 레이어 바꿔줄 때는 요 위에 있는 레이어 창에서 저는 화면이 지금 반으로 갈려서 이렇게 좀 조그맣게 나오죠. 여기서 선택을 해서 외형선을 선택을 해주면 커렌트 레이어가 외형선으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레이어를 외형선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을 그려야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레이어 만드는 작업은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 예제입니다. 상당히 간단한 예제예요. 되게 어렵진 않은데, 자, 처음에 접할 때 이 부분부터 막히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작업을 합니다. 자, 도면을 보시면, 자, 15, 30, 45, 60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그냥 직선의 길이를 뽑아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원의 위아래 4분점, 위아래 4분점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원의 지름이다. 라는 거죠.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원의 지름이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원들은 치수가 기입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 있는 원들과 동일한 직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원의 중심선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직선으로 이어져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내부에 있는 직경이 15니까 대부분 이제 저걸 보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서클 입력을 하고요. 한글이네요. 서클 입력을 하고 자, 중심점을 찍고 직경이 15니까 뒤치고 나서 15다.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계셔. 상당히 조그맣게 나오죠. 자, 확대할게요. 자,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자, 어떤 분들은 이제 서클해서 굳이 D라는 옵션을 치기 귀찮으니까 아무데나 찍고 반지름이 7.5다 계산을 하셔서 머리가 좋으시니까 이렇게 그리겠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사항 우리가 중심을 찍고 원을 그릴 때 자, 제가 습관을 하나 드리는 게 좋다 그랬죠. 뭐 십자선으로 중심을 마킹하고 그려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X라인 해서 한 점을 찍고 자, 직교 F8 눌러서 킨 다음에 수평 오른쪽으로 길게 당겨서 수평선을 하나 클릭해서 놔주고 그 다음에 위로 길게 당겨서 수직선 하나 클릭해서
놔주고 이렇게 십자선으로 중심을 마킹해 준 다음에 서클. 자, 여기다가 땅 찍고 반지름을 입력하시든 지름을 입력하시든 해서 원을 그려주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기반으로 그릴 때는 항상 십자선으로 이렇게 중심 마크를 해주고 마킹을 해주고 나서 작업해 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15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30짜리 원이 이 원과 같은 중심을 사용을 하고 있죠. 서클 해서 이제 또 여기를 찍고 지름으로 30을 입력하든 반지름으로 15를 입력하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서클. 자, 또 찍고 그 다음에 45 반을 나누셔서 22.5를 입력하시든가 아니면 D를 치고 45를 입력을 하시든가 하시면 될 겁니다. 서클. 자, 같은 중심을 이용해서 이제 60이니까 30이다라고 입력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 해놓고 이제 이 다음 작업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작업 방식이 갈립니다. 갈려요. 자, 일단은 자, 이거 이제 똑같이 하는데 이제 다시 이거를 이제 똑같은 원인데 옆에 거를 다시 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지금 그린 게 이제 이쪽이다, 이쪽이다 생각을 하셔야겠죠. 만약에 이제 내가 여기 치수 붙어 있는 쪽을 그렸다 그러면 이제 요쪽에다가 이제 새로 그려주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내가 그린 게 아니다, 요쪽에 있는 거 그린 거다라고 하면은 오른쪽에다 이제 새로 그려줘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제 중심 간의 거리가 치수 기입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면 이제 대부분 저 거리가 얼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자, 이런 여기까지 거리, 요 거리가 뭐예요? 반지름. 반지름이다. 그쵸?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가 반지름이다. 그쵸? 그럼 뭐예요? 여기와 여기 사이 이 거리는 얼마다? 바깥쪽에 가장 큰 원의 지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다? 가장 큰 원의 지름이 60이다. 저게 이제 계산상으로 나오죠. 그걸 가지고 하면은, 자, 가장 이제 중심을 이제 60mm 떨어진 거 중심을 하나 또 표현해 주면 되죠. 옵셋 해서 60 해가지고 수직한 중심선을 간격을 띄워주는 거죠. 띄워주고 나서 여기서 이제 또 서클 실행하시고 여기 이제 중심 잡고 7.5 또 서클 여기 잡고 30 그 다음에 서클 여기 잡고 15 서클 여기 잡고 22.5 이렇게 그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렇죠? 중심거리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자, 이 양쪽에 있는 원이 같다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뭐 해주면 돼요? 복사를 해주면 되죠. 하나를 그려놨으니까 카피 명령으로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복사를 하기 전에 만약에 두 개를 다 내가 직접적으로 그려주겠다라고 하면은 미리 중심선을 빼놓고 직경에 같은 것끼리 처리해주면 좀 편해요. 만약에 내가 이제 직접적으로 카피 명령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양쪽에 있는 원을 모두 그려주겠다고 하면은, 자, 중심선을 지금처럼 이렇게 먼저 표시해 놓고 나서 그려주면 편합니다. 왜 편하냐? 서클. 자, 여기 잡고 7.5 반지름으로 하나 그렸단 말이에요. 서클.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거를 딱 바로 잡으면은 7.5 반지름을 입력할 필요 없이 입력이 돼 있어요. 밑에를 보시면은
7.5라고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 해주면 되느냐? 엔터만 치시면 되죠. 내가 굳이 7점을 입력 안 하고 다시 한번 해보면 서클 여기서 이제 30이잖아요. 그럼 반지름 15다. 한번 입력을 해서 하나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서클 찍고 나면은 15가 그대로 입력되기 때문에 엔터만 치면 돼요. 그래서 같은 직경의 원을 동시에 이제 여러 군데에 그리겠다라고 하면은 미리 중심들을 미리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그냥 엔터만 치면 같은 직경의 원은 좀 빠르게 그려진다. 서클 명령도 기본적으로 이전에 입력한 반지름의 값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요거 말고, 요거 이제 일일이 그려주는 방법 말고, 솔직히 말하면은 일일이 그려주는 방법보다는 권장되는 건 이제 똑같은 형태니까 카피를 쓰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근데 카피를 쓸 때도 이제 조건이 되게 다양해요. 다양한데 지금처럼 만약에 내가 중심 위치를 표시했다 그러면 카피 자, 여기 있는 원들을 한꺼번에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 엔터. 자, 여기 중심을 찍고 기본점으로 찍고 그 다음에 여기다 붙여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면 편하게 된다. 자, 근데 내가 이걸 카피 기능을 이용을 할 때는 솔직히 말하면 굳이 이 중심선은 안 그려줘도 되는 경우가 있죠. 안 그려줘도 되는 경우. 자, 왜냐? 이동해야 되는 거리 값을 알고 있잖아요. 60이다. 옆으로 60mm 가야 된다. 그럼 카피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죠. 선택을 하고 엔터 아무데나 찍고 아무데나 딱 찍은 다음에 쭉 당겨요. 그래서 직교가 켜져 있는 상태면 수평으로만 움직이겠죠. 오른쪽으로 쭉 당기면 그래서 이동하는 거리가 얼마예요? 60이죠. 60 해주면은 똑같이 이렇게 된다. 수직선을 안 그려도 중심 마크를 안 해도. 근데 이제 이거를 하다가 좀 답답하게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자 이렇게 그려놓고 카피 자 거리값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못 하신 거예요. 60mm를 옮겨야 된다는 걸 계산을 못 하고 포인트를 맞추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요 점을 잡고 요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건데 거리값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제가 60mm를 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점을 찍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지금 여기 뭐예요? 포인트가 없어. 포인트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마우스로 이걸 내려놓으시려고 하세요. 그러면 안 되죠. 만약에 내가 포인트로 찍는다라고 하면은 카피 해서 선택된 대상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죠. 지금 이 카피 명령으로 선택된 대상이 대부분 생각하는 게 이쪽으로 복사를 해주겠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지금 다 있는 점이 요 점이니까 요 점을 찍으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도착점에 있는 객체다라고 생각하면 5선에 붙은 잡히니까 그쵸? 네. 저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게 이제 위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원본이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갖다 놓으려면 자, 여기 4분점을 잡아서 반대쪽 4분점에다가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우리는 이제 중심선을 정리할 거예요. 어차피 여기 수직선 그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권장하는 거는 어차피 중심선 그려야 되니까 옵셋 60 중심선을 보내놓고 카피 자 얘네들 선택해서 이 중심을 이 중심에다 놓겠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위에 직선으로 이었어요. 직선으로 이었는데
각이 안지게 이어져 있으면 접선입니다. 접선. 그리고 이제 원 두 개 가지고 접선을 해주려면 오스랩을 이용해야죠. 예전에 오스랩 설명할 때 얘기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오스랩을 이용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동일한 직선이 수평하게 놓여 있어요. 그 상태에서 접하는 조건이 되면은 무조건 4분점입니다. 4분점을 이어주면은 4분점을 이어주면 접하는 선이 나오죠. 얘가 이제 기울어져서 놓여 있을 때는 그렇게 안 될 텐데 지금은 이제 수평하게 놓여 있으니까 두 원의 중심이 이럴 때는 이렇게 4분점을 라인으로 이어주시면 선이 그려지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원하는 형상은 다 그려졌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중심선을 정리해야죠. 자, 그래서 트림으로 일단 잘라야겠죠. TR 하고 자, 일단 원 두 개를 선택을 할게요. 자, 엔터. 자, 요 바깥쪽이 잘려야 되고 요 바깥쪽이 잘려야 되고 다 잘려야 되는데 다 바깥쪽만 잘리면 되죠. 이럴 때는 빈 공간을 찍고 왼쪽으로 쫙 드래그를 해서 자, 이렇게 되면 저기 모서리에 걸친 애들만 잘린다. 자, 필요 없는 애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꺼번에 처리되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중심선은 저렇게 형상이 끝나는 데서 딱 끝나 있으면 안 된다. 살짝 삐져나와야 된다. 삐져나오는 거리는 기본적으로 1대1 도면 기준 3mm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2mm를 쓴다 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걸 결정하려면은 얘가 이제 우리가 출력하려는 출력 용지에 얼마나 사이즈로 들어가는지가 결정이 나야 돼요. 솔직히 지금 예측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2mm로 하면 너무 짧을 수도 있어요. 그려진 물체의 크기가 크다고 하면은 뭐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길이가 달라지긴 합니다. 어쨌든 자, 이때 이제 가장 정리하기 좋은 방법은 저는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 LEN 랭슨을 이용을 하죠. 랭슨을 이용해서 DE 증분으로 내가 늘려주고 싶은 만큼 뭐 3mm를 늘려주겠다 하면 3을 입력을 한 다음에 삐져나와야 될 부분들만 한 번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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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선택. 자, 그리고 끝내주죠. 자, 여기서 그냥 냅두면 안 되겠죠? 지금 있는 저 십자선들은 뭐다? 중심선이다. 그럼 이제 얘네들을 선택을 해서 자, 레이어로 와서 어디로 보내준다? 중심선으로 보내준다. 자, 중심선이 너무 크게 표현된다 라고 하면은 뭘 바꿔준다? 선 종류 축척을 바꿔준다. 그래서 뭐? LTS 라인 타입 K이다. 자, 기본적으로 1대1 도면 기준으로 해서 KS 규격과 비슷하게 맞아주려면 0.3 정도가 들어가는 게 가장 비슷한 수준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도면이 깔끔하게 그려지는 거죠. 첫 번째 거 되게 간단한 예제인데 되게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많이 걸렸는데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개념을 좀 제대로 잡기 위해 설명을 좀 길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예제 건너뛰지 않고 다음 예제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하는데 자, 이제 얘도 이제 중심 기반으로 거의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 중심선들을 마킹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XL 자, 찍고 수평선 하나 수직선 하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면 되죠. 지금 이제 그린 수평선과 수직선이 누구냐 보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볼 거예요. 자, 요 손을 볼 거고요. 요 손을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킹한 센터가 이제 여기다 라고 이렇게 볼 겁니다. 쭉 따라 놓겠습니다. 중심선부터 쭉 따라 놓죠. 자, 옵셋 30 해서 자, 밑에 선이 위로 올라가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선이 이쪽으로 와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가운데 있는 중심선이 치수가 기입이 안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도면에서
아무런 치수도 기입이 안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개념을 얘기를 하느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 위치에 있다. 치수가 기입 안 돼도 예측이 가능한 곳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어떤 길이 전체의 가운데를 얘기합니다. 가운데. 그러면 이제 처음에 30 띄고 그다음에 60이 나오는데 그 사이 가운데에 딱 있죠. 그러면 얼마겠어요? 30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 선에서부터 30 떨어진 곳에 얘 중심이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30을 더 가면 60이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 30을 더 가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중심이 전부 다 그려졌어요. 그럼 이제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그다음에 여기 한 군데, 그다음에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요렇게 이용해서 원이 있는데 지금 써 있기를 대부분 이제 이 부분에서 처음 질문이 나오는 게 얘는 뭡니까? 자, 반지름을 뜻합니다. 즉 저기 써 있는 값 17은 원의 반지름이다. 자,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파이는 뭐냐? 예, 저걸 이제 파이라고 읽는데 쟤는 뭐냐? 파이는 이제 지름을 뜻합니다. 그래서 반지름을 표시할 땐 앞에 r이 붙고 지름을 표시할 땐 앞에 파이가 붙는다. 그런 형태의 기억입니다. 이게 이제 도면 그리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이죠. 상식.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 앞에 이제 라고 붙죠. 5-라고 붙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5 곱하기라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옵셋 할 때도 한번 얘기 나왔는데 자, 5 또는 5 곱하기는 개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50짜리 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다. 그래서 똑같은 직경을 일일이 다 치수 기입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만 기입하고 그 수량을 기입함으로써 치수 기입해주는 양을 줄여주는 거죠. 너무 많은 치수가 기입돼 있으면 도면이 복잡하고 찾아보기 어렵고 하니까 저런 식으로 줄여서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 7인 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다. 즉 여기 있는 원의 사이즈들은 전부 다 균일하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려보면은 자, 서클. 자, 여기다가 이제 한 군데다 그릴게요. 자, 요쪽 좌측 하단에다가 자, 일단 17로 반지름이 17인 원을 하나 그려주고요. 서클. 자, 그 다음에 같은 중심을 사용해서 50이니까 반지름 25인 원을 그려주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뭘 해주면 돼요? 카피. 카피로 원 두 개를 모두 선택하고 복사를 해주면 되는데 이때 또 마찬가지로 어디를 찍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원을 갖다 놓는데 이게 누구냐 어디냐예요. 자꾸 화면이 튀는데 자 어디냐. 자 있는 원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포인트가 나와 있는 부분은 중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원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포인트가 나와 있는 것도 중심이고요. 얘도 마찬가지 중심일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머지 원들 배치되는 배치 기준을 전부 다 뭘로 알고 있느냐? 중심으로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복사해 줄 대상이 놓여져 있는 애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애. 얘라고 생각을 하려면 자, 얘를 여기다 내려놓고 싶으면 여기 어딜 찍어야 되느냐? 여기 중심을 찍어줘야죠. 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해보면 자, 여기에 중심을 찍고 이 중심을 자, 여기다. 기본적으로 카피 옵션 연속이라고 그랬죠. 멀티플이라고 그랬죠. 멀티플. 그래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요점 찍어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교차점 찍어서 내려놓고 여기 교차점 찍어서 내려놓으면 끝난다. 엔터 쳐서 명령 끝내시면 되겠죠. 쉽게 그려지죠. 그래서 중심을 표시를 해놓고 나면 이제 쉽게 처리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중심선 정리 들어가야겠죠. 트림. 자, 이제 큰 원, 큰 원, 큰 원, 큰 원, 큰 원 선택을 해서 거기서 이제 다 잘라주면 될 거예요. 잘라주면 되는데 자 일단은 바깥쪽으로 나간 것들을 전부 다 잘라줄게요.
빈 곳을 찍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바깥쪽으로 나간 걸 전부 다 잘라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 안 사이에 이제 여기 안 자르냐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수평 수직상상에서 같은 높이에 있을 때는 중심선을 이어서 표시해 주기도 합니다. 같은 레벨에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치수 기입을 한쪽으로만 해도 같은 선상이구나라고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끝내시면 되죠. 우리 그려져 있는 것도 지금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LEN 자 형상 끝에서 잘린 부분들만 DE 3mm 잡아서 튀어나오게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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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요 아래쪽도 나가야겠죠. 그다음에 여기 사이에 있는 것도 삐져나가고, 자, 여기도 삐져나가고, 여기도 삐져나가고, 그다음에 여기도 삐져나가고. 자, 이쪽 와서 여기, 여기, 자, 그다음에 여기. 자, 그리고 엔터 치고 끝내겠죠. 자, 이렇게 중심선 정리가 다 끝났으면 얘네들은 전부 다 선택을 해서 레이어를 중심선으로 바꿔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되면 된다. 자, 그래서 별것도 아닌 예제 두 개를 가지고 상당히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을 잡으셨을 거라고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성이 있는 예제들을 다음 강좌에서 좀 보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